이 지금 이 장종화 청년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감기에 걸려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방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로 단식 7일째를 맞았는데 이 단식 농성장에 가장 자주 또 오래 있다는 자유한국당 박대추 의원 지금 혹시 전화 연결됐나요? 예, 전화 연결. 음. 여보세요, 박대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예, 저는 SBS의 편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말씀 안 낮추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저, 아, 네, 그럼요. 네, 대출이 형,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연락 네, 못 네. 드려서 죄송해요. 오랜만입니다. TV에서 자주 뵈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자주 뵌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지금 7일째인데, 일단 황 네,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좀 먼저 걱정이 저도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버티고 계시지만은 점점 한계 상황으로 이제 가고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혈압도 좀 떨어지고 네, 또 단백뇨 증세도 조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손학규 또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서청원 의원 대표님, 전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오늘 네, 위로 방문 많이 하셨는데요. 네. 좀 대화도 거의 어려우셔가지고 본인들도 말씀 못하시고 찾아오신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마디 기운 내라 이런 뭐 격려의 말씀 주시면은 네. 목에만 끄덕이는 정도 음, 뭐 이런 아직 정도이시고요. 뭐 의식은 있으신 거죠? 예. 네,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신데 어떨 때는 대답을 또 안 음, 하실 경우도 있어요. 어, 대답하시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지금 7일째 단식 투쟁제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저는 17일째나 27일째 버금갈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다. 이게 지금 첫, 추위도 좀 예, 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체력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예, 북한산 찬바람 맞으면서 예, 맨바닥에서 이제 노숙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고요. 예. 또 거기다가 많은 분들과 또 첫날부터 일일이 또 악수하고 대화 나누고 이러면서 체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일단은 네, 뭐 천막은 지금 쳐놓은 상태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천막을 쳤는데 청와대에서 뭐 그것도 이제 어제 예, 어제 겨우 이제 천막을 어, 쳤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천막이라 할 수도 없는 운막 상태로 네, 그런 텐트를 천막을 그냥 비닐을 덮어 씌우고 그냥 겨우 이불 하나 깔고 뭐 이런 네, 정도로 정말 힘든 상태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좀 그래도 모양새를 갖춘 천막을 쳤는데 네, 네. 네, 이 청와대에서 뭐 저 그 자진 철거를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어제 이후에 뭐 다른 지금 현재 움직임을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철거 요청을 또 철회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예, 아직은. 예, 어제 아시다시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우리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또 시무진에게서는요 네. 사랑처 측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또 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제로 이제 철거를 할 수 음, 있다는 그런 뜻을 이제 전해왔는데 네네, 이게 운막을 치고도 그때는 며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어제 네, 청와대도 그러고 또 사랑채 측에서도 그러고 동시에 그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어떤 지시를 받고 그런 일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고요. 음, 대단히 지금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뜻이냐 묻지 않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네, 이게 사실을 보고를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보고를 받았다면은 음. 대통령은 뭐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어쨌든 제1야당 간에, 대표가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예, 앞에서 목숨을 걸고 네, 노숙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 음,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음,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답을 듣고 음, 싶다는 겁니다. 저희 당의 입장. 네. 어쨌든 간에 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좀 빨리 끝내시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간에서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아와서 뭐 여당의 이제 공수처법은 양보하고 네, 선거법만 지켜라 뭐 이런 훈수를 두기도 했던데 어떻게 네, 네. 생각하세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둘 다 악법이라고 해서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절반만 받고 해결하자는 게 이게 쉽게 이게 되겠나 좀 네. 그런 좀 의문도 들고요. 네, 네, 뭐 내일 선거법을 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청구된 상태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거를 본회의를 부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 양권 조정기일 90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최소한 그 헌재가 결정한 이후에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지 네, 그것을 지금 당장 부의하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여당 쪽하고 물밑 접촉 같은 것도 없어요. 일단 내일부터 당장 선거법은 언제든 부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나경원 대표가 그저께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협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아마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협상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이 법이 네. 얼마나 엉터리 법인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조상이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저희 당의 전략이고 네. 정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가 이 국민들이 찍은 이 투표가 가치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은 희한한 그런 계산법, 오락가락한 계산법으로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상실된 네. 그런 투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투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이건 위헌적인 법안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선거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낸 안이 이제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는 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좀 있던데 과연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네. 국민들이 어떠시 국회의원들을 정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뜻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저희 당의 그 기본 원칙 아래 네. 8개월 전부터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저 자유한국당의 청년 부대변인 이용경 부대변인이 나와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용경 부대변인한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용경 부대변인 아세요? 평상시에? 아, 네, 그러면. 네, 옆에 있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와서 좀 우리 저희 당 입장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박대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 고생하시고요. 저기 가급적 황교안 대표한테 말씀 잘 드려서 날도 춥고 몸도 상하시는데 좀 일단 병원부터 좀 가시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저희 당은 외길입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고요. 예, 예. 우리 황교안 대표로서는 독재로 가는 법을 네. 방관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요. 예. 지금 아주 참 처절한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예,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전화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김광기 정무비서가 문자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제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었죠. 이 화면 준비돼 있나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정중한 내용 자체는 좀 정중하게 썼어요. 예. 원론적인 입장을. 예, 원론적인 입장이고 청와대에서 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점도 참작은 됩니다만 근데 이제 모두에게 네. 공평하게 저거를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 2017년 11월 21일에 그 좌파 쪽 시민단체 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천막 텐트를 쳐놓고 시위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서 또 이제 그 경찰, 그러니까 그 천막 걷어라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날씨에 천막 없이 단식을 하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단식하지 말라는 의미고 당신을 이제 중단하고 텐트 철거해라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바람막이 정도로 뭐 제대로 된 텐트 이렇게 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김도국 비서실장님이 저 이제 문자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과연 이제 문 대통령의 뜻이냐. 6월에도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연장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셨다가 의총에 가서 다시 이제 추인이 불발된 내용이 있고, 선거법하고 공수처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자 하는 입장이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우린 그 내용은 대화 안 한다 입장을 하시다가, 사실 단식이나 삭발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자 하는 쪽에서 대화가 안 먹히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거꾸로라는 느낌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 단식하시기 이제 전에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승부를 하실 이제 요량으로 이제 민부론, 민평론, 그리고 단식 전날에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의욕적으로 이제 아무 뭐 갈등이나 문제 없이 당의 흐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스탠스였는데, 다음 날 뜬금없이 단식이 시작이 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레놀 먹어도 전혀 이 정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지난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에 대한 이윤경 부대변인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뭐 이제 언론에서 뭐 처음에 이제 단식을 발표하셨을 때 이제 급작스러워서 뭐 좀 의아하다, 뭐 올드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본인의 몸을 던지는 방법 외에 이 공수처랑 선거법 뭐 지소미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완강하시고, 또 이제 아까 여론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 수를 뭐 늘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찍는 그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닌 비례대표 수를 이제 늘리고 이제 선거구 수를 오히려 줄이고 이렇게 하고, 뭐 의원 정수 지금 계속 뭐 확대 뭐 이야기 이제 계속 말이 이제 그 안에서도 바뀌거든요. 숫자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는 지금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당대표님이 그렇게 단식을 하고 계시고, 저희 당도 다 그런 입장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싸운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장종화 대변인이 금방 얘기했던,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은 대화를 하지 않느냐, 대화를 하지 않고 이런 단식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느냐에 대한 반론은 뭔가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그 논의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저희가 안을 내도 그 안을 가지고 아예 그냥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나머지 4당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렸고, 그리고 그 패트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헌재 권한쟁의 신청이 되어 있고, 그거 자체가 지금 그 불법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화를 뭐 저희가 안 하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가서 황교안 대표 찾아가가지고 협상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뭐 약간 거절하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별로 응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화 응할 뭐 그런 반응을 낸 게 아니고요. 대표님이 이제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잘 이제 못 알아들었.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작았다. 뭐 이렇게 이해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거부하고 뭐 이야기를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그 원내대표님들끼리도 이제 문희상 의장님도 최대한 논의해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지금 뭐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내일 부의가 되면 그냥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근데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단독 처리나 강행 처리를 할 생각은 없고 가능한 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의원수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행 의원수를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는 한국당에서 이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었어요.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후에 그럼 우리는 비례대표 없애버리겠다라는 안을 들고 오셨던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대화를 하자 안이 뭐냐 어떤 거를 두고 우리가 대화를 할까라고 계속 논의를 했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을 들고 오지 않고 대화를 이제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삭발부터 시작해서 단식은 굉장히 뜬금없는 방식이고 이제 제대로 그 만약에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수처도 이제 하나의 조건이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가 선고가 됐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판결문에 동영상 속의 사람은 김학의가 맞다. 그런데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김학의 건을 검찰이 3번째 수사에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검찰에서 1차, 2차 때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불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기소해도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무죄가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소 신용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일단 급한 게 내일 당장 내일부터 부의될 수 있는 이 선거법인데 선거법은 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일단은 선거법 관련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원 수 관련해서 자기가 찍은 사람 그러니까 그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직접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가장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뭐 공정하게 뭐 그러니까 뭐 다 그 당마다 이제 순번을 정해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그 순번을 정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뭔가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순번을 정하는 것도 그 투명하게 이제 그 룰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본인이 직접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의원을 뽑는 거를 이제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비례대표 의원 수를 이제 늘리는 거 관련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의원 수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패트를 태운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보임의 불법 유무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자동 부의되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그 안에 이제 그 더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된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시가 되고 그냥 바로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한국당의 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자가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 주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뿐 아니라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와 있는 이 공수처법 같은 거는 이제 다음 달 3일 날 부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민주당 여당하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쪽에서는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게 방침이죠. 예, 예. 한꺼번에. 예.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안은 공수처는 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건 없애면 된다. 그런데 선거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용영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을 이제 뭐 황 대표님이 황 대표님의 단식 출구 뭐 전략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안을 냈는데 일단은 지금 황 대표님의 뜻이 뭐 워낙 완강하시고 뭐 둘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게 이렇게 뭐 출구 전략으로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혼자 강행 처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그래도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일주일간을 정말 매일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정말 초고도의 협의의 시간으로 삼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당연히 한쪽의 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토론이 되고 어떤 협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 중대 기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이고 이제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떻게든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어야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쪽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간을 좀 끌다 보면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쨌든 시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논의를 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푸셔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좀 넓혀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바람인 거죠. 저도 사실은 청와대에 이제 거의 매일 갔는데요. 네. 정말 네 옆에서 보면 진짜 처절하고 그리고 되게 일단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약간 그 진정성이 그래도 단식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아까 그 언론에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속 하시고 진정성 있게 대표님이 하시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오셨는데 이제 뭐 많이 걱정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페이스북으로 황교안 대표를 뭐 쉬운 얘기로 고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비난하는 그 SNS를 계속 하시다가 네. 또 이 단식하고 누워 계시다고 그러니까 또 가시더라고요. 네. 참 그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황교안 그- 대표의 단식이. 네, 청와대가 그러니까 저도 뭐 거기 그 분수대 앞에 가봤는데 네.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산이 이렇게 그렇죠. 인왕산 밑에. 예, 인왕산 밑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춥고 그리고 이제 체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날씨가 춥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점점 더 이제 이 떨어지시잖아요.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달성하실 수 있는 건 달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적당히 병원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적당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뭐 약간 무색할 만큼 거의 뭐 예. 어쨌든 뭐 단식은 요 정도로 끝내고 이 본격적으로 청년을 위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청년. 자, 우리 청년들한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25일 불발됐던 청년 기본법이 한 달 만인 어제 정무위를 통과했어요. 정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청년 기본법. 청년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이런 정책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행해왔던 정책들이 뭐 예를 들면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뭐 국토교통부, 뭐 취업 지원 같은 거는 고용노동부 이런 여러 부처에 산계되어 있고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거죠. 청년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이것을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좀 이제 의무적으로. 헤드 타워를 두는 거죠. 헤드 타워를 두고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총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법안인 것 청년부 같습니다. 같은 거 하나 만들 수도 있겠네. 일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식 정책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좀 청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의했다가 3년 5개월 만에 정무위를 통과한 거예요. 이건 뭐 여야가 서로 따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법인데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근데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 새누리당, 예전 새누리당 그 신보라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제 1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1호 법안이 좀 그 당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청년 미래 특위가 생겼었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명수 위원장님이셨는데 그 이명수 위원장님 안해서 이렇게 다 뭐 총 10개 법안들이 함께 이제 통합 조정안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의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좀 세심하게 하려고 많은 논의가 뭐 됐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원래는 여가부 쪽에 있다가 그 정무위 쪽으로 넘어온 이제 법안인데 정무위에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그 지금 여기 청년기본법이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그러면 뭐 내년부터 혜택을 못 보네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니까 아직 1년 정도. 아직 남았습니다. 예. 남았어요? 그래서 그 34세인데 지금 이게 막 그런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청소년 기본법이 또 네. 있잖아요. 거기 지금 나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세부터 24살, 예. 24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뭐 나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다 전반적으로 논의를 더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거라든지 이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여야가 다 많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신 걸로. 이번에도 막 이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법사위 논의가 남긴 했습니다만 이번 법을 계기로 해서 청년들의 권리가 좀 증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은 법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법이 사실은 집행이 문제지 법이 없어서 뭘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행정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어쨌든 행정을 하려면 이제 근거법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들 네. 보면 네. 각각 뭐 청년 정책관, 뭐 청년 관련 담당 부서들을 두시고 청년 관련 조례들도 다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예, 예. 지자체들은.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될 기본법이 없다 보니 네. 제대로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댓글이 왔네요. 예, 블루밍이라는 분께서 아이디 블루밍 쓰시는 분이 바로 와닿진 않는데 뭐가 좋아지는 거임?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이죠. 바로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예. 이제 앞으로는 와닿는 쪽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목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인 것이고, 아까 이제 왜 청년기본법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보라 의원께서 20대 국회 처음 시작하시면서 네. 이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더디었냐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회 보이콧하는 부분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청년 기본법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관련 법안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통과된 소방직 국가직 전환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전부터 이전 국회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제가 네. 이 청년 대변인 하기 전에 네. 이제 행안위 의원실에 있으면서 법안 소위에 계속 올라오고 논의가 되고 하지만 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청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정무위 통과를 했으니 이번 29일 본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법사위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음을 합쳐서 좀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환 대변인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늦어진 건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에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 때 또 야당이실 때 네.
아유 뭐 엄청나게 투쟁하셨죠. 네. 그거는 뭐 지금 국회 내에서 이제 야당이 싸울 수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고 아까 그 말씀에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의사결정 구조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청년 대표가 너무 적고. 네, 뭐 너무 적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당사자가 네.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목소리가 미약한 거가 이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대표 되어 있는 네.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네. 본인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기본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만. 예.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저희도 뭐 더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도 약간 가시지 않은 사실 이제 지금도 한국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한국당이 심지어 원내 과반일 때도 선거법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다. 네. 이제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한국당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방금 이윤경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과소대표되고 국회 원내에서 청년들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입장, 대표하는 활동들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강하고 좀 보완하고자 있는 게 사실 비례대표제인데 네. 이제 한국당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네.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0석 지역구만 하자고 하는 것은 나는 선거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오히려 각오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그 손이 싹 갔다 지역- 다시 왔어요. 네, 잠시만요. 이 마이크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이게 별로 네. 이렇게 정신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예요. 이 지역구 마이크도 안 소선 놓죠. 지금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제도에서 사표가 돼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대로 표의 대표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인데 예. 그 보완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 뭐 지역 공천을 통해서도 충분히 쿼터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 계속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청년들이 원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지역구에서도 쿼터를 둬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가 잘 안 된다는 제보가 지금 올라왔는데 안 돼요? 잘 돼요? 하나 둘 잘 돼요? 이게 바꿔볼까요 그럼? 바꿔봅시다. 제가 하는 얘기보다 바꿔서 그리고 오늘 예. 한 가지 또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뉴질랜드 예. 제1 야당의 그 총선 후보 예. 국회의원 후보가 예. 17살짜리 어. 그 아직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후보. 예. 17살. 그래요? 네.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아. 그 기사를 제가 같이 아, 보려고 그럼 이제 뽑아왔는데 이 청년들을 대표해서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아이디 스타카토님께서 청년 넣으려면 솔직히 비례밖에 없잖아.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비례대표 없앤다는 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 지지자. 예, 민주당 지지자신가요? 네.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아직 투표권 없는 17세 소년이 되는데 이거 좀 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뽑아왔고요. 그리고 예.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내년 오. 1월에 투표권하고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18세가 된 후에 후보 지명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이제 온 거죠. 잘생겼어요. 잘생겼네요. 네. 아니 뭐 저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주민 안 되지 우리 이거. 어쨌든 뉴질랜드 제1야당 총선 후보 17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기사 찾아보시면 되고요.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직 피선거권이 없는데 일단 후보로 지명하고 1월 달에 선거권이 생기면 그때 입후보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리고 3선 의원하고 네. 경선을 붙었는데 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선수하고는 뭐 그건 상관없죠. 일단 인적 쇄신이 지금 우리 총선도 화두잖아요.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 다면 평가를 한다고요? 현역 의원 다면 평가? 네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네. 이제 국회 활동은 물론이고 네. 뭐 지역구 활동, 법안 발의 활동, 네. 이제 그런 다양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올 초부터 네.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와서 네. 예를 들면 뭐 지역구에서 정책개발 토론회라든지 네. 그 지역구 활동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계속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공지를 해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제 알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당직자들과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또 의원들 현역 의원들 사이에 서로 간의 평가를 하는 이제 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 거기서 하위 20% 평가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이나 이제 공천이자 경선에 나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0점을 받았다 네. 하면은 20%를 이제 상당히 감점하겠다. 긴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희가 지금 현역 의원분들이 130분이신데 그렇죠. 이제 불출마 선언 예. 하신 분들은 아예 이제 뺀다고 그렇죠. 하니까 전체 수에서 그럼 한 100분, 110여 분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 적어도 20분 이상이 대상이니까요. 약간 4분의 1 정도. 그죠? 네. 정도 그분들은 뭐 공천을 안 주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경선은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고 네, 하면 그럼 네. 경선에 나오셔서 이제 저희 뭐 권리당원이나 일반 당원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으실 거고 네.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100점을 받으셨고 네. 다른 분이 한 85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치 신인이에요. 예. 그럼 정치 신인은 또 가점이 있어서 어. 뭐 20% 가점이라고 하면 한 뭐 100점 가까이 될 것이고 이분은 100점을 받았지만 그 하위 20%에 들면서 감점이 20% 되면 이제 80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데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공천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음. 그 경선 과정에 승리를 하신 경우에는 뭐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가는 거고요. 스타카토님께서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스타카토가 저 음악 용어 아닙니까? 무슨 뜻이죠? 짧게 끊어서 음을 짧게 끊어서 뭐 짧게 끊어서 하라는 것을 저 아이디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엔 제 귀를 소중히 아니 이제 이 방송 사고 수준이 지금 마이크가 지금 자꾸 마이크 끊겨서 때문에, 아. 이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쇄신안이 저번에 김세현 의원이 이 뭐 당 해체론까지 나온 이후에 그 곧바로 이제 저게 나왔었잖아요. 3분의 1 네, 맞습니다. 총선 현역 의원 네, 배제한다. 총선 관리기획단 그래서 절반 물갈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뒤로는 별 속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그렇게 일단 논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장종화 대변인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게 세세한 거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지금도 지금 기준 명확한 기준이 이 자유한국당은 설정은 그때 발표할 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무조건 그냥 종량제로 3분의 1을 무조건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뭐 핵심만 발표를 네, 네. 큰 틀을 이제 발표를 하신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계속 논의가 될 거고 이제 절반,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를 하고 3분의 1 컷오프를 하겠다 이런 큰 틀은 네.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총선 때는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들 어떻게 저번에 출마 의지를 밝히셨었는데 이번에 아니, 다시 한 회에 한 번씩 계속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 당에서 못 봤다고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겠습니다. 당에서 못 봤다고 그러니까 당에서 볼 때까지 보는 그날까지 보는 그날까지 당에서 당 지도부께서 보시는 그날까지 아직 뭐 이해찬 대표가 장종화 대변인 유튜브 잘하던데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황교안 대표님은 뭐 지금 식사를 안 하셔서 네, 정신이 지금 좀 없으실 그런 테고. 거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게 또 나중에 또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두 청년 대변인이 간혹 간절히 출마하고 싶다. 뭐 이런 아, 간절히가 이제 간절히. 이제 추가됐나요? 네, 간절히 뭐든지 간절히가 추가됐나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게 다 발판이 돼서 각 당을 대표하는 청년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마이크 라인 때문에 이게 악전 고투를 하면서 네. 사실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장종화 대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감기 걸려서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됐고 마이크가 문제. 저희 마이크가 문제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안금상금 청정수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SBS의 편상욱.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윤경. 더불어민주당의 장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뵐게요.